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세부사업편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크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이제 또 세부 자금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정책자금에 대해서 6가지 중에 각 한 가지씩 이번 시간에는 조금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제가 말이 좀 빠르다. 그리고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눈 부분들 저희가 또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의 체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로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아니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씩 요건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자금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2조 5,500억입니다. 네, 금액이 커 보이죠. 2조 5,500억이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는 상당히 큰 카테고리입니다. 신청 대상이 이 안에 5가지 세부 카테고리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창업기업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은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기술과 고성장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기술 사업화 이렇게 좀 5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분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나름의 그 연구된, 제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만드신 이런 담당 공무원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 말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이 과연 맞는지 한 번 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정확히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나는 저 정확한 설명을 원해라고 하는 분들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소벤처 기업부의 통합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여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아서 확실한 걸 풀어나가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씩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고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업기반 지원자금입니다. 창업기반 지원자금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란 거는 그 자체가 창업기업 스타트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예비 창업자도 같이 지원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숙박 및 음식점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 보통 떡볶이집, 미용실, 세탁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기술 창업 분야가 아니라서 제외를 하고요. 대신에 요 제외되는 요 업종을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당되는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융자가 있으므로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과 기술 창업을 크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일반 창업, 기술 창업을 나누게 되고, 일반 창업 쪽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벤처 창업 쪽, 우리가 아는 기술 창업, 스타트업 쪽은 여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업기반 지원자금을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청년 전용 자금이 있고 시니어 기술 창업 자금이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청년은 대표자가 만 39세입니다. 39세가 아니라 만으로 39세 이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 미만 기업인
창업기업이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무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 패키지, 즉 예전 영상에 여러분이 보시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제가 소개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창업성공 패키지를 받았던 기업의 경우는 7년 미만인 그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까지 기간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기술 창업의 경우는 조금 시니어라고 하는 거는 만 40세 이상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으로 40세 이상입니다. 만 40세 이상이 창업기업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인데 대표자에 대한 기준이 조금 엄격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출연 연구소, 은퇴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그러니까 기술 전문 인력만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자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도 7년 미만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을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완전히 1인 기업이시면 조금 어렵겠지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당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채용 기업. 여러분이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한 명 채용했으면 뭐 문제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고용지원금에서 영상에서 따로 소개드리겠지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청년 인력을 채용을 하고 한 경우에 한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보조를 해주는, 청년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청년 인력을 한 명을 채용을 하시면 당연히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자격을 여러분이 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내일 채용 공제에 여러분이 가입을 한다든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보통 내일 채용 공제는 우리가 뒤에 나중에 조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보다 좀 소득도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일 공제에 가입하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가 조금씩 자금을 이제 분담하고, 특히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조금씩 자금을 출연을 해서 나중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2에서 3년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제금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서 목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근데 가장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여기 있는 일자리 안전자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수 월액이 215만 원인가 220만 원 정도 이하의 월급을 지원하는 직원의 경우 일자리 안전자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공유제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아래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여건들을 만족한다면 자금이 이제 지원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좀 전에 위의 내용을 보시면 요 시니어 기술 창업, 저는 만 40세 이상인데 나는 창업을 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자금이 대상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상으로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자금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런 정보에 대한 공고문이 그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40세 이상인 분들인 경우에 특히 뭐 학력이 아까처럼 석박사 이상이 아니더라도 중학교를 나오셨든 고등학교 나오셨든 아니면 학교를 아예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현직에서 몇십 년 일하시면서 정말 남들 이상이 그 석박사 이상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고문상에서는 시니어 창업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요 일자리 창출 쪽이 되고,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뒤에 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도 또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정부의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그래서 국가 R&D 자금,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받으신 분들의 받고 나중에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자금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밑에 보시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 하나 이상이 특허나 실용신안, 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을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신기술이나 이런 건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또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분들도 가능하시고, 또 여러분이 회사를 만드신 다음에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스타트업이 연구소로 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한 명의 직원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 임치 계약을 체결한 기술 임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존의 제품을 좀 개발하신 게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쪽으로 여러분이 그 요건을 만족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개발 기술 쪽으로 요건을 만족하시면 지원 자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 앞에 내용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자금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건 같이 설명드릴게요. 미래기술 육성, 고성잘 촉진 육성입니다. 요 두 개 사업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게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3년 이상 10년 미만이 중소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미래기술 육성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미래기술 육성 자금이 대상이 됩니다. 요 혁신성장 분야는 요 정부의 그 통합 공고문이 가장 별표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고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이상 10년 미만이 기업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에서 미래기술과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미래기술은 정부가 앞으로 미래 신기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3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고성장 촉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3년 이상 10년 미만일 뿐 아니라 최근에 근로자 10명 이상을 채용해서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고성장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매년 연평균이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를 한다든지 고용이 증가하는 기업, 이런 부분이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면은 모두 해당이 아니고 하나 이상이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